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마트에 다녀올 때마다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담고 싶은 건 많은데 가격표를 보면 손이 머뭇거려지죠.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채소 몇 가지를 집어들었을 뿐인데 계산대 앞에서 숫자를 보고 잠깐 멈추게 됩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일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장바구니는 줄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닭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급자족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닭부터 시작한다고들 하니까요. 매일 계란을 낳고 관리가 쉽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닭은 소리가 크고 이웃의 눈치가 보이고 냄새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좁은 마당이나 창고 한켠에서 키우기에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닭보다 조용하고 닭보다 효율적이며 닭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요. 거창한 농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창고 구석, 텃밭 옆 작은 공간, 햇볕 잘 드는 베란다 한켠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한국에서 조용히 삶을 바꾸고 있는 5가지 동물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 어느 마을에서, 충청도 어느 텃밭 옆에서 평범한 이웃들이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트 의존도를 줄이고 싶으신 분, 가족에게 더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챙겨주고 싶으신 분, 그리고 삶의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지만 진짜 전환점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소개할 동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시겠지만 바로 메추리입니다. 작고 수수한 이 새는 오랫동안 그저 반찬용 계란을 제공하는 존재 정도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메추리는 작은 공간에서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동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마트 물가가 오르고 신선한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더없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는 김영숙 할머니는 올해 72살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매주 2~3번씩 마트에 다니며 계란을 사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창고 한쪽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철장을 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중고 철장을 조금 손보고 깔집을 깔고 메추리 5마리를 들이셨지요.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커다란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숙 할머니의 아침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창고로 향합니다. 물통을 확인하고 깨끗한 물을 채워주고 작은 계란들을 하나씩 집어드시지요. 그 짧은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루틴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추리는 부화 후 약 6주가 지나면 계란을 낳기 시작합니다. 일반 닭이 5달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소비하는 사료는 겨우 20g에서 30g 정도입니다. 그 적은 양으로 매일 계란 1개씩을 만들어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보다 효율적인 동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메추리는 조용합니다. 닭처럼 울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마찰 걱정도 없습니다. 도시 외곽이나 주택가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창고 한켠, 다용도실 구석, 심지어 넓은 베란다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도 특별한 설비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작은 팁을 드리자면 작은 그릇에 자갈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추리는 모래주머니로 음식을 소화하는데 자갈이 있으면 소화가 훨씬 원활해지고 계란의 품질도 좋아집니다. 알고 보면 정말 단순한 배려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트에 안 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자급자족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먹을 계란을 내 손으로 챙길 수 있다는 그 감각. 바로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메추리가 작은 공간에서 매일 아침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면 두 번째로 소개할 동물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삶에 깊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엽고 순한 동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텃밭과 식탁을 동시에 살찌워주는 아주 실용적인 존재였습니다. 바로 토끼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박민준 씨는 올해 63살입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던 중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 자투리와 잡초가 늘 버려지는 것이 못내 아깝다고 느끼셨습니다. 상추겉잎, 당근줄기, 뽑아낸 잡초들이 매번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들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죠. 그러다 토끼를 떠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2마리로 시작하셨습니다. 텃밭 옆 작은 나무 우리를 선수 만드시고 버려지던 채소 자투리를 먹이로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끼들은 박민준 씨 부부가 버리려 했던 것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사료를 따로 살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텃밭의 부산물이 고스란히 먹이가 되었고 그 먹이는 다시 훌륭한 비료가 되어 텃밭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끼의 분변은 아주 특별합니다. 냉한 분변으로 분류되어 퇴비로 따로 발효시키는 과정 없이 바로 밭에 뿌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축의 배설물은 그냥 사용하면 작물 뿌리를 태울 수 있어 반드시 숙성 과정이 필요하지만 토끼 분변만큼은 예외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편리한 천연 비료가 없습니다. 번식력도 인상적입니다. 암컷 토끼 한 마리가 1년에 5번에서 6번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고 한 번에 태어나는 새끼 수도 적지 않습니다. 태어난 새끼들은 평균 석 달이면 충분한 크기로 자라납니다. 일정한 주기로 고기를 자급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사료 전환율도 뛰어납니다. 같은 양의 사료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에서 토끼는 4대1이라는 효율을 보여줍니다. 돼지가 6대1, 소가 8대1인 것과 비교하면 토끼가 얼마나 경제적인지 실감이 납니다. 박민준 씨 부부는 요즘 1년에 수십 킬로그램의 고기를 스스로 마련합니다. 마트에서 고기를 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귀여워서 키웠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우리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고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경제적 만족을 넘어서 자연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깊은 보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끼는 조용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으며 깨끗한 환경만 유지해주면 병도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커다란 공간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텃밭 한켠에 작은 우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버려지던 것들이 순환되고 그 순환이 식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 토끼는 바로 그 아름다운 고리의 중심에 있는 동물입니다. 토끼가 텃밭과 식탁 사이에 조용한 다리가 되어준다면 세 번째 동물은 훨씬 더 넓은 방식으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이 거의 가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존재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반드시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바로 꿀벌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 가지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꿀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베트남산과 중국산입니다. 반면 국내 꿀벌 봉분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 그 말은 곧 국내산 생꿀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집 한켠에 벌통 하나를 두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이성호 씨는 올해 58살입니다. 몇 해 전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양봉을 접하게 되었고 집 뒤편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벌통 3개를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벌이 무섭기도 했고 관리가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활동기인 봄과 여름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벌통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꿀 채취 상자를 추가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음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벌통 3개에서 해마다 수십 킬로그램의 생꿀이 나옵니다. 지역 직거래 장터에서 생꿀은 킬로그램당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꿀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벌이 만들어내는 밀랍 역시 훌륭한 자원입니다. 밀랍은 천연초, 립밤, 연고 등 다양한 수공예 제품의 원료로 쓰이며 소량만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성호 씨는 아내와 함께 밀랍으로 작은 천연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꿀벌을 키우며 이성호 씨가 가장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벌통을 들인 이후 집 앞 텃밭의 방울토마토와 상추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꿀벌이 꽃을 수분시켜주면서 작물의 결실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꿀벌은 꿀을 만드는 동시에 주변의 텃밭 전체를 살찌워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꿀벌의 화분 매개 활동이 한국 농업에 기여하는 가치는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직접 키워보지 않으면 결코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벌통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선택하고 벌통 주변에 들꽃이나 밀원 식물을 조금 심어주는 것입니다. 라벤더, 해바라기, 토끼풀 같은 꽃들이 있으면 꿀 생산량이 늘고 벌들의 활동성도 훨씬 좋아집니다. 따로 먹이를 챙길 필요도, 온도를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벌들은 스스로 일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성호 씨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벌들을 보고 있으면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요. 작은 벌 한 마리가 평생 만들어내는 꿀의 양은 차숟가락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수만 마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 식탁을 가득 채울 만큼의 꿀이 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이 된다는 사실을 꿀벌은 매일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풍요를 만들어낸다면 네 번째 동물은 훨씬 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우리 곁에서 일합니다. 텃밭을 지키고 식탁을 채우고 마당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물. 처음에는 그냥 귀여워서 드렸다가 나중에는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오리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사는 최정수 할아버지는 올해 67살입니다. 몇 해 전부터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을 키워오셨는데 해마다 여름이 되면 민달팽이와 각종 벌레 때문에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농약을 쓰기는 싫고 그렇다고 손으로 일일이 잡자니 허리가 버티질 않으셨죠. 그러던 중 이웃 어르신으로부터 오리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습니다. 반신반의하셨지만 일단 오리 2마리를 들여보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리를 텃밭에 풀어놓은 첫 해부터 민달팽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추잎에 구멍이 뚫리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리는 부리로 땅을 훑으며 벌레와 달팽이를 찾아 먹지만 식물의 뿌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농약 없이 손 하나 대지 않고도 텃밭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수 할아버지는 그 첫 해 여름을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텃밭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고요. 오리는 병에도 강한 편입니다. 습기에 강하고 추운 날씨에도 잘 견딥니다. 닭처럼 조류독감에 취약하지 않아 사계절 내내 별다른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닭처럼 크게 울지도 않아 이웃과의 마찰도 적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키우기에도 안전하고 물을 좋아하는 특성 덕분에 낮은 고무대야 하나만 놓아주어도 하루 종일 신나게 놀며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알도 기대 이상입니다. 암컷 오리 한 마리가 1년에 평균 200개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오리알은 일반 계란보다 크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특히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오리알을 쓰면 반죽이 더욱 부드럽고 풍성해진다고 알려져 있어 일부 동네 베이커리에서는 오리알을 따로 구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최정수 할아버지 댁에도 실제로 인근 작은 빵집 사장님이 직접 찾아와 오리알을 구매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기꺼이 내면서요.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물을 갈아주고 하루에 한 번 사료를 챙겨주면 됩니다. 텃밭을 자유롭게 오가며 스스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사료 비용도 닭에 비해 훨씬 절약됩니다. 방목하여 기르면 사료비의 20% 이상이 절감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리의 배설물은 텃밭의 훌륭한 퇴비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해충을 잡고 알을 낳고 퇴비를 만들고 고기까지 제공하는 이 작은 동물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 그야말로 4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최정수 할아버지는 요즘 아침마다 오리들에게 물을 갈아주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뒤뚱뒤뚱 걸어와 발을 담그고 물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스르르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오리 2마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리까지 4가지 동물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잘 어울리는 동물입니다.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는 하루에 1~2리터의 신선한 우유를 제공합니다. 소의 우유보다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 위가 약하신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는 잡초를 아주 좋아합니다. 마당 한켠에 묶어두기만 해도 잡초 제거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제초제 없이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도 마당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죠. 염소의 배설물 역시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됩니다. 우유, 잡초 제거, 퇴비, 이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동물이 염소입니다. 단, 염소는 메추리나 토끼보다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울타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앞서 소개한 4가지 동물 중 하나에 먼저 익숙해진 뒤 도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동물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메추리는 작은 공간에서 매일 아침 신선한 계란을 선물해줍니다. 토끼는 텃밭의 부산물을 먹고 건강한 단백질과 천연 비료를 만들어냅니다. 꿀벌은 거의 손이 가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수익과 텃밭의 풍요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오리는 해충을 잡고 알을 낳고 마당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우유와 잡초 제거라는 2가지 선물을 함께 안겨줍니다. 이 5 동물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동물 중에서 지금 당장 5가지를 모두 시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여러 동물을 한꺼번에 들이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단 한 가지를 신중하게 고르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좁은 공간에 계신 분이라면 메추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창고 구석, 다용도실 한 켠이면 충분합니다. 텃밭이 있으신 분이라면 토끼나 오리가 자연스러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햇볕 잘 드는 마당 한 켠이 있으신 분이라면 꿀벌 벌통 하나를 놓아보세요. 조금 더 넉넉한 공간이 있으시다면 염소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나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사실 자급자족이라는 말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직도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드넓은 농지, 든든한 창고, 오랜 농사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자급자족은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낡은 철장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박민준 씨 부부의 버려지던 상추 겉잎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성호 씨의 조심스러운 호기심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최정수 할아버지의 민달팽이 걱정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들은 모두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분들의 아침을 바꾸었습니다. 식탁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바꾸었습니다. 마트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장바구니 걱정이 줄었고 내 손으로 직접 먹거리를 챙긴다는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 감각이 삶 전체를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가격표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망설임이 불안으로 이어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가 무엇일까 하고요.
매출이 5마리일 수도 있고 토끼 2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벌통 하나일 수도 있고 오리 한 쌍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한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내 삶의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남이 정해놓은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로 하루를 채워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조용히,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언젠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내 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 감각을 느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